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임포트요.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뭐로 바꿔요? CAD 파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평면도부터 불러옵니다.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룹으로 묶여서 들어올 겁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죠. 2D 평면도. 그 다음에 선택하고 레이어를 2D 평면도로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그룹 오픈한 다음에 자, 익스플로드? 네, 익스플로드 할 거 없네요. 그럼 전체 선택. 전체 선택은 컨트롤 A죠. 전체 선택하고 2D 평면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2D 평면도로 이와 같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2D 평면도로 전부 다 넣어 보시죠. 다음 또 보실까요? 또 임포트. 임포트 순서대로 이거 다 불러오면 돼요. 자, 정면부터 불러볼까요? 정면. 두 개가 이렇게 겹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정면은 앞으로. 자, 레이어부터 쭉 만들어 볼까요? 2D 정면. 2D 배면. 자, 2D 우측. 다시 2D 좌측. 다 만들어 놓으면 되죠. 자, 선택하고 레이어부터 바꾸세요. 얘는 정면이니까 정면으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분해해야 될 게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 봅니다. 분해할 거 없으면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시고 정면으로 싹 바꿉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해보죠. 임포트. 자, 이번에는 우측면. 자, 우측면 도면은 오른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 전체 선택하고 2D 우측.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그룹 오픈하고, 자, 익스플로드 있는지 없는지, 자, 확인해 보고, 익스플로드 할 거 없네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2D 우측으로 바꿔주고. 자, 다음 파일, 임포트. 이번엔 배면. 자, 뷰를 4개를 다 불러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레이어도 2D 배면으로 바꾸고, 자,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고 전체 선택해서 2D 배면으로 바꿔주고, 네, 여기도 역시 분해될 만한 건 없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2D 좌측. 자, 이렇게 좌측면을 불러오고 레이어 2D 좌측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그룹 오픈하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2D 좌측. 자,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 그러면 기본 배치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배치 해보시죠. 자, 그러면 방향에 맞춰서 얘를 다 로테이트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한 다음 방향을 조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원점 0도 90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로테이트를 2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한번, 그 다음에 세우는 로테이트 한번. 이쪽에 보면 발코니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긴 뒷부분이니까 발코니 쪽을 맞춰서 로테이트 90도. 그 다음 다시 한번 방향 잘 지정하고
0도, 90도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원점 0도, 90도. 다시 한번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세 개의 뷰를 먼저 로테이트 시켜 보시죠. 여기 배면을 한번 봅시다. 배면 같은 경우가 좌우가 뒤바뀌어져서 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면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기 발코니 나와 있는 쪽이 왼쪽이에요. 근데 배면도를 보면 보세요. 발코니가 왼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선택하고 플립 얼롱, 그 다음 컴포넌트 레드로 이렇게 대칭을 해야 비로소 이 위치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배면도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자, 이렇게요. 각각의 사면이 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맞춰보시죠. 다음에는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끝부분이, 이런 끝부분을 어디다 맞추냐면 바로 이런 끝부분. 건물의 끝부분에다 맞추는 겁니다. 자, 이동하기. 자, 잘 보시면 두 개의 포인트가 나와요. 이 안쪽에 있는 포인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 포인트로 이렇게 맞춥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자, 이동하기. 다시 한번 끝 포인트로 맞춥니다.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끝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자, 다시 선택하고 확대해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두 개가 나와요. 자, 끝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이게 왜 끝 포인트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냐면 하나가 처마 끝입니다. 이 바깥쪽이 처마 끝이고 이 안쪽이 벽 끝입니다. 그래서 벽 끝으로 맞추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맞추시면 처마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건물을 만들어 보시죠.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 뷰는 알아요. 이렇게 탑 뷰, 그 다음에 프론트 뷰, 이렇게 뷰는 알아요. 여기 아이소 뷰 그러면 이렇게 뷰를 금방금방 맞출 수 있고, 파라렐 프로젝션 그러면 원근감이 없는 뷰가 됩니다. 그러니까 탑 뷰 그러면 딱 평면도처럼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프론트 뷰 그러면 딱 정면도가 나옵니다. 퍼스펙티브 그러면 원근감 있는 뷰 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뭐 오빗이나 펜이나 줌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필드 오브 뷰입니다. 필드 오브 뷰. 화각이라고 합니다. 화각. 필드 오브 뷰. 그래서 다른 말로 FOV라고도 하고 줄여서 우리나라 말로는 화각이라고 하고 시야라고 보시면 돼요. 시야, 각도, 보이는 각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게 볼 거냐, 작게 보일 거냐, 바로 이 얘기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FOV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도가 잡혀 있냐면 35도가 잡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5도가 기본입니다. 또 사람의 눈은 그러니까 외안일 때, 즉 다시 말해서 한쪽 눈으로 바라보면 50mm입니다. 50mm 렌즈 46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안일 때, 즉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35mm에 6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63도라고 보기엔 되게 좁죠. 네, 실제로 양안으로 보게 되면 200도가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63도 정도 된다고 해요. 이때가 이제 35mm가 나오는 거죠. 집중해서 35mm.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카메라에서 인물 사진 찍을 때 50mm 렌즈가 가장 적당하고 풍경 사진 찍을 때 35mm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35mm면요 대략 63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드 오브 뷰가 사람의 눈에 제일 적당하게 보일 때는 대략 50도, 그죠? 외환일 때가 46도니까 46도에서 63도 사이, 여기가 사람 눈에 가장 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50mm에서 30mm 사이, 여기가 사람 눈에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처럼 36도를 써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중간인 제가 60도로 바꿨습니다. 얘가 60도예요. 이게 60도입니다. 조금 더 어떤가요? 이게 급격하죠. 자, 35mm로 바꿔볼까요? 35도. 그러면 조금 더 노멀하게 보이죠. 0도 그래버리면 각도가 없는 거죠. 이게 각도가 없는 겁니다. 35도, 대략 60도. 60도 정도가 되면 사람의 눈하고 가장 비슷한 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필드 오브 뷰를 35도로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사람이 외환일 때 하나의 눈으로 보면 카메라 렌즈는 50mm에 46도입니다. 양안으로 보게 되면 35mm 렌즈에 63도 정도 돼요. FOV가. 보통은 요 사이에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35도에 돼 있단 말이죠. 35도면 어느 정도냐면 70mm 렌즈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70mm 렌즈가 약 34도 정도 됩니다. 카메라 70mm 렌즈가 약 35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필드 오브 뷰가 35도가 아닌 뭐 46도에서 63도 사이 이 정도에다 놓으면 그래도 가장 실물에 맞게 보입니다. 보통 외환으로 보면 46도니까 외환 렌즈로 많이 놓기도 합니다. 46mm. 이게 이 정도가 가장 사람 눈에 우리 눈에 익숙한 뷰가 되는 거죠. 46도에서 63도 이 정도가. 자, 지금 보시는 건 투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맞춰보는 투시. 제가 투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높이를 얼마로 잡으라고요? 바닥에서 1500mm. 투시는 소점의 높이를 바닥에서 1500mm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물론 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표준은 바닥에서 1500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크리스를 보고 하는 거죠. 크리스의 눈높이를 보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뷰를 한번 맞춰 보시죠. 이번엔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3D 벽면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D 지붕. 자, 제가 벽면하고 지붕하고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일단 지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먼저 선택합니다. 지붕을 먼저 선택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렉탱글로 사각형을 여기다 그립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요. 바닥에다가,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처마가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안 됩니다.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모서리만 선택해서 얘네들 다 잠가야 되겠군요. 자, 잠그고 자, 확대 잘 하시고 모서리만 선택해서 이동하기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처마까지 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처마까지 이동합니다. 처마 끝으로. 그러니까 귀퉁이 4개를 다 하셔야 돼요. 귀퉁이 4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모서리만 선택하고 자,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바닥까지. 자, 그러면 이 지붕의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바닥면을 여기까지 돌출하셔야 됩니다. 푸시앤풀,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대시면 해당 높이만큼 딱 돌출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돌출.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돌출. 자, 이렇게요. 완전히 이렇게 폭 파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돌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중간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자유롭잖아요. 자,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이 됩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제한이 될 때 늘 하는 얘기, 옆에 있는 이렇게요. 움직임을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옆에 기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이동. 근데 마음대로 움직이죠?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약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준점 클릭.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될까요? 자, 이번에는 좀 고민스럽네요. 여기 꼭지점만 이동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움직임을 제한하고 이렇게 꼭지점에다가 꼭지점만 선택합니다. 이동 툴, 꼭지점.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 툴을 이동하는 움직임을 제한하고 이렇게 꼭지점에다 갖다 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고 다시 이동하기. 역시 움직임을 제한해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위치에다가 만들어주면 돼요. 자, 선택하고 이동, 화살표 눌러서 움직임 제한하고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위치를 맞춰줍니다. 모서리 선택하고 자, 이동 툴로 다시 한번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 툴로 자, 그러면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 방법만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다른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라인,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 맞추고, 이건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모서리를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올리면
자, 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위에 모양 만들어졌죠. 자, 지우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라인,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교차점이죠. 선을 하나씩 그려보죠. 이런 식으로. 다시 라인, 이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교차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을 그리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많이 써요. 이렇게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내리는 거죠. 이때 자, 여기는 맞춰졌으니까 됐지만 여기 보세요. 자, 푸시 앤 풀로, 아니 이동 툴로 여기 면을 이동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면도 이동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면도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됐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지붕창이죠? 자, 지붕창이 지금 그리는 방식처럼 그립니다. 지붕창이. 자, 보세요. 라인. 자, 방향이 이쪽이죠. 자,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업이 찾아줍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계속 화살표 버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볼까요? 움직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해 버리면 이렇게요. 움직임이 제약이 되는데 마우스로 갖다 댄 면, 모서리, 꼭지점의 위치까지 딱 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 면을 선택하고 클릭. 자, 정리하고 화살표로 선의 방향을 지정하고 마우스로 면을 클릭.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점끼리 선을 연결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색상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면이 여기가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두 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다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세요. 면 두 개 다 지우셔도 돼요. 면 두 개 다 지우셔도 됩니다. 두 개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아무데나 하나를 따라서 그립니다. 이렇게요. 아무데나 하나를 이렇게 따서 그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모서리가 나눠집니다. 자,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여기를 지우고 보면 이렇게 안쪽이 구멍이 난 걸 확인했죠? 자, 다시 라인. 이제 이 앞면을 따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앞면을 따라 그릴 겁니다. 앞면 따라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자, 앞면 따라 그리세요. 밑에는 상관없어요. 앞면을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립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라인들을 따라서 또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따라 그립니다. 자, 얘네들은 유리니까 잘라내기. 그 다음 여기 면, 그 다음 여기 면 다 선택해서 이동하기.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먼저 여기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세요. 그 다음에 선을 그려서 여기 닿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서 닿습니다. 푸시앤풀로 적당히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있었죠? 자, 라인, 선을 따라 그리세요.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면을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어디가 기준이냐면 바로 여기요. 제일 아랫부분. 클릭해서 아랫부분으로 넣고 여기 닫으세요. 이렇게 닫는 순간 이 안쪽에, 여기의 면과 이 안쪽에 빈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푸시앤풀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창문 틀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다른 쪽도 봅시다. 일단 한 개짜리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 개짜리부터. 그게 쉬워요. 자, 라인, 화살표 눌러서 방향 움직임을 제한하고 마우스로 지분 클릭하고 다시 라인, 화살표 누르고 지분 클릭하고 다시 라인, 화살표 누르고 지분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해봅니다. 그러면 면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라인. 그러면 비로소 면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라인. 이번에는 이 꼭지점을 따라서 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 선택하고 안으로 이동합니다. 지분과 맞닿는 면까지 이동하고, 자, 다시 라인으로 닫습니다. 그 다음 선택하고 푸시앤풀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모서리, 아니 면을 두 개 지우면 이렇게 지붕이 완성이 됩니다. 지붕 창 모습이죠. 다시 볼까요? 자, 라인.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다시 화살표 클릭하고 면 클릭. 화살표 클릭하고 지붕면 클릭. 다시 화살표 클릭하고 지붕면 클릭. 화살표 클릭하고 지붕면 클릭. 자, 얘네들을 복사하면 돼요. 이런 건 복사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복사. 그 다음 면을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 여기는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구멍 난 건 상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다시 또 라인. 네, 이렇게 면을 다 덮으세요. 그 다음 자, 옵셋. 그 다음 이동하기.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밀어넣기.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라인. 꼭지점을 또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옵셋. 자, 면 2개 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안쪽 것만 선택하고 푸시 앤 풀로 밀어넣고 삭제. 그러면 이렇게 지붕 창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나머지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지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클릭해가지고 지붕은 그룹으로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창틀을 만드는 거죠. 자, 라인으로 여기가 아니구나. 자, 라인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세요. 틀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틀을 만드시고, 얘네들은 유리입니다. 그냥 지우지 마시고요.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120mm만,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 위치를 잘 맞추시고 미드 포인트로, 재질은 유리죠?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유리하고 틀을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얘네들을 선택해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C가 뭔가요? 복사죠? 네. 복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맞춰두면 입체감이 없죠? 안쪽으로 100mm만 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놔야 입체감이 있어 보이겠죠? 자, 그럼,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른 데도 볼까요? 여기도 이제 똑같이 들어가야죠?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로테이트.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하고요. 자, 원점, 0도, 90도. 이동하기. 그리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100mm 이동. 자, 다시 이번 거는 그냥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옆에 있는 걸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고요. 다시 자, 컨트롤 V 복제죠. 자, 지금 방향이 180도 돌아가 있죠. 자, 로테이트 명령어를 쓰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회전 방향 지정해주고 원점 0도 방향 180도. 그 다음 이동 툴을 이용해서 자, 이동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100mm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V. 자, 역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회전 방향 지정해주고 원점 0도, 그 다음 90도, 그 다음 이동하기, 위치 맞춰주고 다시 안쪽으로 100mm만 안쪽으로.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100mm를 옆으로 복제해주면 자, 지붕이 완성이 됐네요. 자, 지붕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번엔 3D, 아니다. 아까 만들었죠. 3D 벽면. 네. 이번엔 3D 벽면으로 갈 겁니다. 지붕은 감춰보죠. 이렇게. 이렇게요. 3D 벽면을 만들어서 3D 벽면을 선택합니다.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벽면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면이 너무 많아요. 제가 레이어를 이렇게 계속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측면 감추고 배면도 감추고 좌측도 감추고 평면도 감추고 그럼 딱 정면만 남죠.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로 이걸. 자, 렉탱글. 이제 렉탱글만 엄청 많이 쓰시면 됩니다. 자, 벽면 여기죠? 그 다음에 구멍은 여기죠? 자, 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선택하고 복사 곱하기 2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자, 얘는 여기겠죠?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서 이동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구부를 만드는 겁니다. 개구부를. 자, 그냥 만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푸시 앤 풀 이렇게 300mm. (300mm) 안쪽으로 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삭제.
그러면 정면에 관련된 벽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면 정면 벽은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평면을 잠깐 볼까요? 2D 평면을 보면 지금 바로 요 부분이 발코니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가 포치입니다. 라인,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포치도 만들어졌고, 자, 원래는 이 부분이 여기 다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세요. 렉탱글. 자, 다시 또 렉탱글. 렉탱글을 제일 많이 써요. 자, 복제하기 곱하기 2개.
자, 푸시 앤 풀 300mm. 자, 면을 지우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붙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측면도 감춰 봅시다. 그럼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렉탱글로 붙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습니다. 트리플 클릭.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좌측 면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좌측 면도도 도면도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렉탱글,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시고, 이렇게 렉탱글을 그리고, 자, 똑같이 복사하고, 곱하기 2, 그 다음 푸시 앤 풀 300, 자, 삭제하고 다시 렉탱글 복사하고 다시 또 복사하고 곱하기 2. 그러면 자, 이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여기다가 대각선으로 선을 그린 다음 여기도 삭제. 그러면 네, 좌측면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 푸시 앤 풀로 300mm 넣어야죠. 네, 300. 자, 그러면 좌측면도 끝났습니다. 자, 좌측면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배면도입니다. 자, 좌측면도 감추고 배면도 열고 평면도 감추고. 근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렉탱글 이렇게 맞춰 봅시다. 이렇게 맞춰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이렇게 두 줄로 맞추는 겁니다. 두 개로 맞추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딱 맞춰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모서리를 여기다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이 빗면이에요. 빗면입니다. 그러면 자, 배면도를 잠깐 감춰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습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라인을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까지요. 그래서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창문을 내면 되는 거죠. 자, 창문이 3개밖에 없네요. 렉탱글. 자, 복사하고. 자,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위에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얘를 이동할 건데 늘 얘기했듯이 화살표를 눌러서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러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해당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앤 풀 300mm.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300mm. 다시 푸시 앤 풀 30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으면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자, 지붕하고 같이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창문을 만들어 보죠. 이제는 벽면이 필요 없네요. 자, 3D 창문. 자, 선택하고 벽면 감추고 지붕 감추고, 자, 정면을 켜볼까요? 자, 정면을 켰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쉬운 거부터 렉탱글.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가운데 지우고 얘도 지우고.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여기 유리죠. 자, 유리 만들고, 자, 매트리얼 집어넣어주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어디로 들어가요? 가운데다 놔야 되겠죠. 다시 렉탱글, 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자, 가운데로 이동하고 문틀이랑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맞춰야죠. 가운데. 그 다음에 복사,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거 전체 다 선택하고 다시 메이크 그룹. 자, 지금 벽체가 여기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벽면을 켜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동하기. 안쪽으로 100mm만. 그 다음 복제. 다시 한번 또 복제. 네, 여기에 잔뜩 있죠? 이쪽에. 자, 로테이트. 화살표 눌러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자, 이동하기. 자, 100mm 똑같이 안쪽에다 넣고 또 복제. 곱하기 2개. 그 다음 2개 선택하고 다시 이동하기.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다시 3개가 필요하네요. 하나, 둘, 셋. 3개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 다음 로테이트.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90도. 자, 얘가 문제죠. 이동하기. 안쪽으로 100mm. 그러면 일단 고정창은 다 완성됐네요. 자, 고정창 한번 전부 다 만들어 보시죠. 자, 나머지 창문을 하기 전에 감추세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바로 여기 하이드가 있단 말이죠. 하이드 시키세요. 나중에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언하이드 올 하시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하이드 하세요. 그래야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문이 있죠. 근데 왼쪽, 위쪽은 다 있는데 오른쪽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사각형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렉탱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옵셋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만들어져요. 자, 지우고 푸시 앤 풀 12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거 실리콘 선이에요. 그러니까 안쪽 선은 무시하고 바깥쪽 선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선택해서 지워도 좋고요. 컨트롤 X 써도 좋습니다. 컨트롤 X가 잘라내기잖아요. 자, 푸시앤풀 40mm.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위치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다시 메이크 그룹.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위에 부분 B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이쪽엔 아예 정보가 없죠. 이 아래쪽엔 위아래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렉탱글을 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잘라내고 모습을 면이 두 개가 있네요. 삐뚤어진 모양인데요. 선이 삐뚤어졌네요.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죠.